네, 우리가 적절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 몇 종목을 보유하는 게 좋겠냐, 이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듣고 여러분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매매를 하거나 이제 투자를 하는 건 다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매매랑 투자하는 건 수익을 내기 위한 건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사요?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알 수 있어, 없어? 이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지. 안 그러면 월급 받거나 이자 받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사전적인 부분으로 이뤄도 되는 어떤 여유 가능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좋은 기업에 저평가된 좋은 기업에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수익 난 거잖아.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내가 다른 여타의 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돈으로만 수익을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게 필연적인겠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조상으로 봤을 때 구조상의 위험한 요소들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실이 난다면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손실이 나야 되는 거지, 그 외에 내가 배우지 못한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오는 부분들이나 혹은 내가 그 다른 부분들에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말고 욕심에 의해서 어떤 다른 부분들 감정적에 의해서 손실이 나는 구조상의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은 무조건 해야겠죠. 맞죠? 그것만 안 하면 손해날 확률이 줄어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사실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손실 나죠. 욕심 부려서 손실 나고, 이거 많이 사가지고 손실 나고, 원래 하려던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결국에 구조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분할 매수라는 걸 하는 거고, 분할 매수라는 것도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지, 그냥 여러분도 귀찮게 하려고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다 이해했잖아요. 이론상의 패턴이라든지 주가가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흐름이 나올 때, 이거를 내가 어떤 한 타임이 그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최대한의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단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분할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목을 나누고,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야기겠죠. 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으면 하나 깨져가지고 깨지는 충격이 닿았을 때 다른 것도 많이 다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가지고 갖고 있으라는 이야기고요. 그것도 이제 주식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확실시 해가지고 하나의 돈을 다 한 종목에다 넣었을 경우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내 애인이 아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얘는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쪽에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추가 매수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로 팔든 손절매를 하든 털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의 어떤 수량을 얻은 게 뭐 이런 주가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나는 여기서 이만큼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결국에 이만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기회, 혹은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다시 이 정도까지는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돌리는 기회, 이런 기회가 있지만, 이런 기회를 여기서 몰빵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만 담고 있을 때는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내려오면 겁이 나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이게 이 상황이라면 안 팔고 있다가 여기까지 수익이 나는데 안 팔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손실이 나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올라올 때 이 구간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면 나는 분할 매수라든 뭐라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계속 들고 있다가 결국에 여기 살짝 저가 깨는 이 자리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던지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궁지로 모는 효과를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나를 안 하고 지금 시장을 너무 정확하게 봐가지고 지금 시장은 NFT 말고 나머지 다 재미없을 것 같아, NFT만 사자, 그러면 몰빵을 쳐요. 몰빵을 쳤으면 이게 만약 이 정도의 손실만 각오하고 있었으면 이 손실 깨졌을 때는 대부분 다 손절하고 일정 부분만 가진 상태에서 그 종목을 관리를 하거나 보유를 하거나 하는 식으로 봐야겠죠. 단일 매매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그 다음번에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 간에 나는 얘를 지켜보면서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놔야 돼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시간은 남아 도는 거잖아. 수익만 나준다면 시간은 영원히 쓸 수 있잖아요. 사실은 수익이 꾸준하게 계속 나와주기만 한다면. 근데 돈이라는 거는 영원히 내가 더 늘 수도 없고, 더 뭐 중간에 수익이 나면 빼는 것도 사실 어려운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력이라는 걸 항상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거는 뭐 다양성의 위험도 줄이는 거지만, 어떤 한 종목에 갖고 한 종목만 가지고 있거나 종목이 작은 분들은 현금을 얘가 추가 매수를 하는 구간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거고, 여기서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적인 위험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일단 또 하나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까지 다 생각하고 사는 종목마다 그런 식으로 여유를 생각하고 추가매수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따로 시장이 굉장히 상승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포트폴리오는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하는데 뭐 2천만 원 가지고 혹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돈만으로 내가 굴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일 종목만 매매를 한다면 이제 현금 보유가 항상 좀 필수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분산 투자를 할 때 한두 종목을 사봐요. 한두 종목을 사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추가 매수라든 단가를 낮추든 어떤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걸 분할 매도라는 거 우리가 하겠죠. 맞죠? 우리가 분할 매도라는 거 할 거예요. 분할 매도라고 남은 수량은 내가 그거는 이제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또 새로운 종목을 사도 무방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가지고 나한테 뭐 새로운 종목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을 사는 식으로. 왜 물린 종목은 항상 그래서 뭐 두세 개 이상 안 되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고, 물려있는 거를 꼭 유배 보내거나 그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잘 가가지고 분할 매도하고 남은 수량이 일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계속 얘는 수익이니까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거를 차라리
휴가 보내야죠. 멀리 유배를 보낼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종목들을. 안 좋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어쨌든 처리를 해야 돼요. 손실 나 있는 게 회복을 하면 본전이에요. 어차피 내가 투자하는 돈에서 어느 종목은 마이너스 30%가 나 있는 하나가 있고 어느 건 플러스 30%가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빠지면 빠질수록 안 좋은 데다가 올라오면 플러스 30까지 나와야 되는데 하나는 빠져도 괜찮아. 이게 어차피 똑같은 거거든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플러스 30%가 두 개가 똑같이 있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할 때 근데 어느 게 더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냐 이거죠. 무조건 플러스에 있는 게 심리적으로 내가 더 버틸 수도 있고 더 지켜볼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경우에 물론 똑같은 경우가 별로 거의 없겠지만 마이너스 있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그게 플러스 나기 전에 어차피 못 판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 그게 마이너스 10%까지 올라간다고 팔겠어? 절대 안 팔죠. 본전 5위까지는 안 팔잖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가격적인 기회비용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너무 들이는 것도 1년 뭐 2년 이렇게 들이는 것도 기회비용이니까 시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내가 그거를 은행에 넣어놨으면 1년에 2%라도 받는데 그걸 2년 3년 했으면 이자 비용도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분할 매수 이후에 분할 매수 이후에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종목이 있으면 뭐 두세 개나 이런 종목이 있으면 얘가 깨지면 얘를 팔고 만약 얘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자리까지 온다면 그때 얘를 추가 매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할 때 사실 몇 종목이 최고 좋다 뭐하다 뭐 봤을 땐 네다섯 종목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게 만약 하기가 사실 매매를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만큼 사고 싶었는데 뭐 그것보다 못 샀고 얘는 생각보다 내가 이만큼만 살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단가를 좀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노력을 해야겠죠. 그거를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관리를 좀 해서 해야 될 거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가지고 계속 이걸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그게 실패했다라 이미 나는 버린 몸이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손해 난 걸 정리를 하던 뭐 이게 비중이 너무 적은데 아직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면 추가 매수를 하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두시고 정 안 된다면 정말 저는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크게 변동성이 없고 지금 뭐 특별하게 크게 내가 뭐라 그러지 매매 결정이나 이런 분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냥 계좌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항상 이 부분들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부분들의 이유에 있어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종목이라는 게 어떤 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의 최대 비중이라는 걸 정해 놓으세요. 최대 비중이라고 정해 두고 그 비중 이상은 절대로 넣지 않는 거예요. 한 종목에 맥스로 넣어가지고 내가 30% 이상은 넣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비중을 정해두시고 그 이상은 무조건 차라리 만약 그 이상을 사게 됐는데도 하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더 물타거나 어떻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게 왜 내가 최대한의 비중을 정해두고 최대한의 손실을 정해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냐면, 거기서는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종목이 결국에 아무리 나중에 6천원짜리가 2, 3천원까지 빠졌던 셀바스 AI가 나중에 올라와고 지금 막 급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만약 비중을 가지고 만약 매매를 했다라면, 최대 비중을 넘겼을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수를 하거나 내가 비집현한 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으세요. 그럼 다음번에 그 실수를 안 하게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최대 비중을 넘기는 일은 앞으로 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최대한.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최대 비중을 만들어갖고 밑에부터 물 타다가 나왔던 게 회복을 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야. 다음번에 또 그렇게 버틸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상승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길었고, 올해까지는 뭐 상승장이 길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1년 동안은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면 물 타고 버티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못하고 나 건들지도 못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 매수가를 회복했거나 버텨가지고 수익 나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엔간 뭐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 손실, 뭐 30% 손실이라면 더 지금 최근에 저가를 깨는 형태의 흐름이 밑으로 쏟아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버티는 장이라고는 했어요. 버티는 장이라고는 했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다음번에 또 어떤 시장이 나왔을 때,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생전, 또 저도 20년을 주식을 했어도 별로 거의 경험이 없던 그런 시장이 나올 수 있잖아요. 비중이 높은데 그게 급락이 갑자기 떨어지면 그거 절대로 손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비중, 그 다음에 내 최대한의 손실을 정해두시고, 그 이상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내 잘못을 인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맞추는 것보다 이걸 행하는 게 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대 비중 이상 넣은 종목이 있다면 그게 계속 빠져. 그럼 나는 처음에 살 때는 이 종목에 대한 확신과 핑크빛 미래를 생각하고 샀지만, 계속 빠지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너덜너덜해지는 내 상처뿐인데 가슴뿐만 남는 거지. 그 종목에 대한 신뢰, 그 종목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잖아요. 만약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들고 가는 게 맞죠. 근데 사실 내가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삼성전자 물론 대한민국 1등이고 내가 그거 지분 늘려가지고 나를 내 경영권을 더 견고히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순수히 투자로만 본다면 자기 회사도 자기가 투자 그렇게 막 확신에 차가지고 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종목의 최대 비중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하락이나 급락. 근데 이런 종목, 이런 부분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생각지도 못하는 게 언제 나타나냐면, 정말 이 정도면 이제 살 자리인데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나오는 하락들. 사실 세력들이 있다면 세력들도, 혹은 뭐 다른 주가 관련돼 가지고 하는 사람, 뭐 세력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펀드 매니저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아무리 펀드 매니저들이 가치를만 따지고 어떤 가격대 에버리징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예 차트를 안 보고 매매를 하거나 하겠어요? 예. 누가 봐도 살 자리인데 거기서 더 빠지는 게 주식이잖아요. 여기서는 더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했던 몰빵한 게 그 다음날 하한가 가잖아요. 아 이제는 더 안 올라오겠자고 했던 코오롱인다.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더 위에 뚫고 올라가는 급등을 보이듯 더 이상 안 빠질까 생각하는 종목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맞죠?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도 70만원대는 죽어도 지지하겠지 라고 해가지고 해서 70만원대 몰빵을 쳤더니 지금 60만원까지 빠졌어요. 60만원까지 빠져버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멘붕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회복을 하면 다행인데. 네, 잠시만요. 네. PC 버전 카카오톡에서도 보이스톡이 되네요. 생각지도 못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죠.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하락들 나온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네. 어떤 종목에서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PC요? PC가 뭐죠? 생각지도 못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근데 내가 한 종목이 몰빵이 됐거나 분산 투자가 안 돼 있다면 그 한 종목으로 그냥 끝나는 거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놓거나 매달 10%, 15%, 20%씩 수익 내거나 아니면 그냥 죽을 돈 걸돈 고생해가지고 연말에나 가가지고 이제 수익이 나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손실이 났을 때, 손실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본전쯤 왔을 때 내 계좌가 본전쯤 왔을 때 꼭 그런 일이 터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젠가까지 이틀 동안 굉장히 급등했던 노터스라는 종목도 오늘 거의 하한가 부분까지 빠져버렸고 신풍도 바닥권에서 그 바닥에서 그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나왔을 때 내가 그거를 만약 그렇게 나왔어. 근데 얘는 정말 중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렇다면 추가 매수할 돈이 거기서도 있어야겠죠. 빅쇼트라고 하는 영화 중에 제가 그 빅쇼트라는 주식 관련 서브프라임 관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마크 트웨인 했던 가장 첫 번째 그 자막처럼 나오는 문구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그 영화를 봤는데 위험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 위험이 있다고요. 신풍도 거기서 절대 안 밀릴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번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그런 하락이 나왔을 때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는 못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몰빵을 쳐버리면.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좋은 시절도 보고 좋은 시장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고 있거나 시장이 지금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 장인데 여기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손실 때문에 좀 더 크게 보고 마이너스 30%? 30% 회복할 수 있어요. 장 한 파동 잘 나오면. 더 이상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더 이상 손실을 안 보려면 추세선 위로 시장이 올라오는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내가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박스권 가지고 공부를 얘기를 할 때 박스권 매매 연습해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 주를 가지고 하든 10만 원을 가지고 하든 1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뭐 돈 있으신 분들은 뭐 1억을 가지고 하든 간에 박스권 매매를 연습해 봤어요? 또 연습한다고 해놓고 또 안 했지. 안 한 거잖아.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많아 안 하셨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꼭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초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기본이에요. 박스권 매매를 하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휩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을 내가 절제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다고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그게 돼야 내가 잃지 않는 선에서 내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내가 생각을 하거나 전략을 짤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는 그 다음번이다. 그래서 내가 내 계좌에 손실 나는 건 내가 주식을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 8만 원인데 지금 추세가 너무 좋아. 근데 추세가 너무 좋은데 이평선이 좀 많이 밑에 있어가지고 이평선 21선까지 눌리다 보니까 7만 5천 원까지 빠졌어. 근데 아직까지 추세는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손실이잖아요. 8만 원을 샀으면.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다. 뭐 추세니 수급이니 뭐니 다 쥐뿔 그냥 개똥 같은 소리고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빠지면 그냥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손실인데. 맞죠? 생각지도 못한 하락을 내가 대비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험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그걸 더 들고 가기 위해서도 여러 개를 쪼개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적절한 분산 투자라는 부분들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하락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포트를 좀 분산을 해가지고 항상 현금 여유를 갖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시고요. 내가 1억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게 주식 투자해가지고 1억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꼭 2억을 투자해야지 만드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2억을 투자하면 1억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2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1억 가지고만 내가 그 2억 중에 1억 가지고만 매매를 하면 이 1억을 다 날려야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또 하나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매매를 분산 투자를 해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거를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제가 뭐 유료 회원분들 올 때 기본적으로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해가지고 한 10%든 5%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10% 정도 했을 때 네 종목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네 종목 중에 세 개가 빠지고 마이너스 5%,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했을 때 하나가 플러스 20%가 나오면 이거를 내가 총 이 전체적인 포트를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계좌 관리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손실 나는 거는 최대 손실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손실이 나는 경우는 손절을 해버리는 게 주식은 손절을 해버리고 선물이나 이런 파생 매매를 할 때는 얼마 내가 하루에 손실 볼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100만 원 이상 손실이 나면 그 자리에서 매매를 스탑하는 그거를 이제 레리 윌리엄스의 리스크의 고정이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고 뭐 취미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운동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치시고 뭐 스키도 타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니면 뭐 공부를 한다든 뭐든 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맞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취미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해서 친구들이랑 당구 치기, 뭐 당구 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테니스 쳐가지고 점심밥 내기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은 오늘 이상하게 안 될 때가 있고 오늘 이상하게 뭐 그냥 뒤로 쳐도 맞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은 고정치라는 게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내에서 확연히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 오늘은 뭔가 잘 된다. 오늘은 뭔가 안 된다.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이나 선물 매매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얘가 그래도 뭐 갑자기 급등해 갖고 살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오늘 뭘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라든지 단기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꼭 9일, 10일 내내 그냥 몇십만 원씩 계속 수익 잘 쌓았다가 하루 만에 다 망가져 버린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리스크의 고정이라고 오늘 하루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최대 손실을 고정해 놓는 거죠. 아까 최대 비중 이야기하듯이 이거는 하루에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세 개의 종목이 손실나는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의 고정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활용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정해 놓은 최대 손실을 넘기지 말아야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수익이 나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매매를 할 때 보통 얘기하는 이제 불타기라는 걸 해야죠. 피라미드 매수 기법이라고. 수익이 나면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더 갈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10% 수익이 났을 때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만큼 더 사면 5% 수익이죠. 맞죠? 여기서 더 사면. 그럼 이 5%가 손실 나기 전에는 나는 털 생각을 가지고 이 수익을 담보로 여기서 베팅을 더해가지고 이만큼 올라가 되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만큼의 수익은 그러니까 두 번 연속 나는 수익이 나는 거니까 수익이 나는 이 수익은 내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만큼의 수익이 더 나는 거니까 수익의 극대화가 되겠죠. 이거를 잘 해야 돼요. 결국에 이제 주식에서 내가 계좌 레벨업을 시키려면 이거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한번 뭐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제가 얘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적인 부분의 접근과 이평에 대한 그러니까 선에 대한 이제 방향에 대한 접근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뭐 적절한 분산 투자라는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그런 뭐 주제 아래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뭐 결국에 전반적인 적절한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뭐 한두 개 정도 매수를 했다가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서 어느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익이 관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손해가 보지 않는 선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경우에 그 다음에 종목을 늘리는 식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익이 각자 틀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의 분산 그 다음에 뭐 확실히 내가 알 수 없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이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런 강의를 듣고 노력을 하시는 분은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가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건 모른다고 하지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사실 이런 뭐 분할 매수를 하고 내가 포트폴리오의 어떤 최대 비중이라는 부분
예, 최대 비중이라는 부분들을 내가 지켜낸다라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다 자기 합리화라는 게 너무 특화되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게 맞았는데 결국에 맞았는데 내가 쟤를 믿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은 언제나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액수에 대한 쓰임 돈 액수가 이 시드라는 게 1,000만 원 가지고 1억처럼 쓰려면 1억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욕심을 줄이면 1억처럼 쓸 수 있는 거고 1억이란 돈을 줘도 욕심이 많거나 이러면 이걸 1,000만 원도 못 되게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돈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 어떤 그 기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이라도 한 달을 하고 2달을 해가지고 잃지 않은 상태거나 사실 얼마간이라도 좀 버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럼 나는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손실이 얼만큼이라도 계속 손실이 나면 결국에 내가 새로 투자할 시드를 넣지 않는 이상은 그만할 수밖에 없는 돈이 없어서 그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부분들에 대해서 정해놓은 이제 최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최대 손실, 뭐 최대 비중, 뭐 최대 뭐 기간이라도 해놓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타이밍에 잘못 봤구나.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리스크의 분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 왔을 때 최대 비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리스크의 고정이라고 얘기했죠. 주식 쪽에서는 내가 이 한 종목에 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정해놔야 되고 뭐 파생이나 ETF나 뭐 선물 쪽에서는 뭐 한 번에 대한 최대 손실금 한 번의 매매가 아니라 이거는 보통 이제 하루나 일주일이나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에서는 주식 쪽은 한 종목에서 내가 매매를 할 때 정할 수 있지만 한 종목에 정해놔가지고 최대 손실이 2만 원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루에 100종목 매매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종목의 최대 손실이라는 건 최대 손실 퍼센트나 최대 손실 이것도 결국에 금액이라는 걸 정해놓는 게 좋겠고 이 금액이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 근데 주식은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고 저게 떨어지고 뭐 저게 그대로 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종목이 얼마 이상 빠지면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이게 사실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당 해서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적절한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거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